신성한 의지와 부드러움의 길. 내면의 고갈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와 함께 우리 모두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고갈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집단적 진화의 여정. (40번) 유전자 키의 선물. 잠시 멈추어 쉴 때 보이는 것들. 꺾일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도 조금은 주춤하고 아침 저녁으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 요즘. 통합의 고리 펄스 4개의 주간을 보내고 나니 선물처럼 40번 펄스가 찾아왔습니다. 통합의 고리는 우리가 더 높은 통합의 상태를 실현하며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용서와 이해, 헌신, 안내와 미덕, 친밀감과 투명성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화시켜주는 펄스들인데요. 그 뒤에 오는 40번 펄스는 마치 그동안 애쓴 우리에게 잠시 쉬며 우리를 돌보고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라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 초겨울 37번 펄스의 나약함을 극복하는데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40번의 결의와 신성한 의지가 힘을 실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40번의 고갈을 넘어가는데 37번의 평등한 관계와 부드러움이 밑받침이 되어주는 것을 묵상하며 자연의 신비로운 섭리 40번과 37번이 만들어내는 그 미묘한 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갈의 그림자가 주는 선물. 유전자 키 40번과 37번의 상호작용. 여러분은 어떨 때 의지를 내시나요? 의지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죠. 저 역시 오랫동안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드로 살아왔고 그것이 많은 성취와 만족감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불평등한 관계구조 속에서 37번의 그림자 나약함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들어도 노를 하지 못하는 희생자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식과 재충전의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서 40번의 그림자, 고갈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깊은 고갈을 경험하고 단순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도 큰 노력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의 끝에서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였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그러면서 제가 맺어왔던 어떤 관계들이 평등하지 않았던 것도 보게 되고 조건화되었던 제 습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주는 어려움과 함께 낯선 자유도 맛보고 나에게 진짜 쉼이 뭔지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이 뭔지도 알아가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창조적인 일들도 하나씩 해나가고 누리다 보니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때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찾아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후반 열심히 달려왔던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나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가도록요. 에너지의 가성비를 높이자.
그러면서 고갈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에너지는 100인데 실제로 자신을 10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한 80 정도의 에너지를 그림자 파티에 다 써버려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그 20마저도 스스로 주는 제한적인 신념 때문에 한 10만큼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 마치 100만 평 집에 살면서도 짐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좁은 방 한 칸에 나를 가둬두어서 오는 고갈이 어쩌면 더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에너지는 너무 상대적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참 많이 피곤했는데 아주 잠깐의 휴식을 나에게 주니 회복이 된다거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거나 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꿈꾸거나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솟아났던 경험이요. 혹은 죽음처럼 큰 사건 앞에서 나를 주저하게 했던 것들이 다 무색해지며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사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었던 경험들이요.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물론 1차적으로는 경계를 잘 세우고 나를 돌보고 잘 관계 맺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근원적인 에너지와 우리가 잘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만들고 그런 삶에 집중하는 것, 신성한 의식과 연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개인의 꿈과 성장은 전체의 진화와 연결된다. 고난의 비행 연습, 선물의식으로의 첫 날갯짓. 유전자키 40번과 37번의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조나단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갈매기예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제한된 믿음으로 인해 해변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 또한 에너지의 누수, 또 다른 의미의 고갈이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조나단 역시 하늘을 나는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만나고 지치기도 합니다. 무리에서 내쳐져 고립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와 비행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40번의 선물, 결의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은 더 이상 과거의 제한된 믿음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며 더 높은 의식과 자유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넓은 하늘을 비상하게 된 조나단은 37번 기의 선물, 평등도 실현해 가는데요. 그는 자신의 발견을 다른 갈매기들과 나누려 했고 모든 갈매기가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자 동시에 타인의 고유성도 존중하게 된 것이죠. 고차원의 비행, CT의식을 향한 상승.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등을 경험한 조나단은 40번의 신성한 의지와 37번 기의 부드러움으로 다른 갈매기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같은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데 전념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집단의식의 진화로 이어졌고 결국 더 많은 갈매기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나의 작은 성공이 나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집단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각자의 내면의 그림자를 해결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때 그 영향은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하늘을 향한 비상. 지금 현대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불평등, 전쟁, 기술의 윤리적 사용 등 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죠. 어찌 보면 조나단이 직면했던 한계,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제한적 신념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조나단처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갈을 넘어 미해결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 의식의 확장을 통해 집단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중심적 생활 방식과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인식과 함께 개인의 성공이 곧 전체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고갈을 넘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의와 평등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내가 고갈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 소중함을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성장이 집단의 성장과 진화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더 감사하게 되는 주간이네요. 여러분 각자의 갈매기의 꿈과 고갈을 넘어서는 신성한 시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